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와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는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게 이제 단순하게 제가 뭐 1점 몇 배당 이런 것들은 싹 다 제외하고 이 수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3년 동안 이제 사실 10연승 한 번 하기도 좀 이제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총 8번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휴반 기간에 기록해 드렸던 이제 주력 12연승 포함해서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승 구간은 늘 꾸준했습니다. 야구 시즌에는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7번 뽑아주게 되면서 3년 연속 매년 꾸준하게 그래도 연승 구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제 유튜브 댓글창에 따로 적중해드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들을 모아놓은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투명하게 제가 이제 올려놨던 실제 적중 게시글들과 당시 달렸던 실제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주소나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 즉시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메이저리그 사커 MLS 구간에서 정말 오랜만에 승부 금액업을 보는 구간입니다. 어제 이제 메이저리그였죠. 어제 메이저리그가 사실 우리는 체감을 못했는데 역배데이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3경기 말고는 싹 다 역배가 떴던 역배데이였는데 역배데이에 역배로 금액까지 올려서 전 구간 싹쓸이 올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도 좋아 보였던 정배 2개를 몰빵으로 드렸는데 또 이 정배 2개도 몰빵으로 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나눠드렸던 금액 올려간 구간 전 구간 그냥 싹 다 싹쓸이 올킬. 심지어 애틀랜타부터 뭐 세인트루이스 역배는 뭐 사실 푸근하게 퇴근했던 또 그런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사커 같은 경우 구간에도 어제만큼이나 좋았던 경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연속 한번 싹쓸이 올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꾸준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단 적중 내용만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올킬들이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흐름 괜찮을 때 제가 또 올킬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축구는 이따가 뒤에 프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라인업까지 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메이저 리그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디트로이트와 애틀랜타 경기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오늘 몬테로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조이 웬츠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5.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몬테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이 웬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홈에서 약한 투수와 원정에서 약한 투수가 맞붙게 됩니다. 특히나 조이 웬츠 같은 경우에는 9위에 좀 몰빵되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장타나 또는 피홈런 리스크가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제 디트로이트가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많은 빠따값, 뭐 홈런값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후반기 와서 빠따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나 캔자스시티 이런 팀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홈 경기에서 마운드가 좋을 때 좋은 마운드 값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몬테로보다 웬츠가 조금 더 마운드에선 딸리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마운드 값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뭐 식어 있는 빠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 디트로이트를 보실 분들은 일반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틀랜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애틀랜타 뭐 어제는 승부 금액업으로도 역배를 가져가가지고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연결력 그 짜임새가 너무 좋아졌어. 김하성 선수가 한 명 합류했을 뿐인데 유격수 그러니까 내야 수비 구간에서의 유격수 자리에서의 그 어떤 수비 강점도 분명하게 생기게 되고요. KGSW8847님 추가적으로 별풍선 200개 김하성 적중 선수가 기원. 하위 타선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연결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애틀랜타의 강점은 제가 3년째 말씀드리지만 이런 팀 타격, 특히나 볼넷 비율들이나 장타 비율이 좋은 팀 타격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김하성 선수처럼 뭔가 결에 잘 어울리는 선수가 합류를 했을 때 보여주는 타선의 폭발력이 분명히 좋다라는 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브라이스 헬더가 선발 등판함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를 많은 득점에다가 그리고 이제 역배까지 그리고 오바까지 봤던 이유 또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랜타가 승리한다면 다시 한번 다득점 속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랜타 역배에다가 프랜스 그리고 오바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847형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형들 그 분석 중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촬영 관계로 한 분 이제 한 경기 분석하고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천천히 다 후원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오늘 미네소타 선발 투수가 조 라이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8패, 방어율 3.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슬레이드 채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홈에서 강한 투수 조 라이언과 원정에서 강한 투수 슬레이드 채코니입니다. 그러니까 채코니는 제가 웬만하면 안 가져가는 구간이 홈 경기 안 가져가요. 근데 최근에 클리블랜드 그러니까 후반기 지금 막판 동안 13경기를 치렀는데 12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라는 팀은 항상 후반기에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불펜 운영을 정말 잘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습니다만 클리블랜드는 기본적으로 불펜 운영 능력이 뛰어날 때 연승 가도를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팀 타선 자체가 장타값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OPS가 올라갔을 때 타선의 힘 또한 어마무시하기도 합니다. 즉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후반기 클리블랜드라는 건데 와 지금 이게 물론 오늘 클리블랜드가 선발적인 측면에서는 조 라이언과 슬레이드 채콘이면은 확실하게 미네소타가 압도하는 건 맞기는 해요. 마운드 값 자체는. 근데 슬레이드 채콘이도 홈 경기가 불안해서 그렇지 원정 경기 나쁘지 않고요. 여기에다 최근에 클리블랜드 불펜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클리블랜드가 몇 연속 역배승이더라? 5연속 역배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만큼 얘네들 지금 클리블랜드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네소타가 분명 좋아 보이는 건 맞기는 한데 이게 프랜승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 좀 어렵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프랜승이 오늘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좀 놓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블랜드 역배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봐요. 이게 근데 진짜 클리블랜드 현 시점에서 30개 구단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미러키보다도 더 잘 나가는 팀이 저는 클리블랜드 현 시점에 1황입니다. 가장 게임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전 조금 조심스럽게 클리블랜드 프랜슨과 언더 그리고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신시내티와 그리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 선발 투수가 잭 리텔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9승 8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컵스 선발 투수가 오늘 아사드입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뭐 제가 분석해드렸다시피 아니나 다를까 많은 득점이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어제 형들 이거 오바 그리고 컵스 쪽 한번 봐드렸던 경기였는데 어제도 오바를 먼저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4대7인가요? 어제는 11점으로 많은 득점, 오바가 역시나 났던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9.5를 받았어요. 어제는 8.5를 받았는데 오늘도 이제 9.5를 받긴 했습니다만 양 투수가 모두 잭 리틀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이 시시네티 구장과 상성이 안 맞습니다. 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사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베일 아사드가 제구형 투수라 가지고
딱히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불안 요소가 많이 없기는 한데 이번 시즌 유독 원정 경기에서 장타를 좀 많이 맞아요. 그리고 득점권에서 이번 시즌 너무 약합니다. 거의 뭐 피안타율이 원정 경기 득점권 피안타율은 거의 4할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 원정 경기 방어율도 4.5점대로 좀 높은 편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 역시나 양쪽 다 타격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신시내티가 오랜만에 빠따값을 보여주면서 역배를 띄워내긴 했는데 그래도 컵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빠따가 나쁜 편이 아니죠. 홈 경기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빠따가 더 좋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오피스가 거의 8할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오랜만에도 컵스 승 보면서 오바, 역시나 어제와 동일하게 오바 쪽 먼저 보면서 컵스 일반 승 쪽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피츠버그랑 애슬레틱스 경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형들 어제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써먹으라고 요것도 권장을 드렸고 깔끔하게 전 구간 싹 다 가져왔습니다. 바로 피츠버그 1무 프렌 언더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피츠버그란 팀은 이번 시즌 워낙 빠따 기복이 심한 팀이고 그러니까 저점이 워낙 낮은 팀이고 또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보다 빠따 값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보통 이제 1점 차 경기 또는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프랜승도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경기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큼 사실 승일무 프렌 언더가 좋아 보였던 경기는 아닙니다. 양쪽 선발이 챈들러에다가 모랄레스기 때문에 조금 더 오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양쪽의 빠따 수준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 어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승일무에다가 피츠버그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경기 승일무 가져가서 잘 드신 분들은 한 번 더 승일무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볼티모어랑 뉴욕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스가노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8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양키스 선발 투수가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이번 시즌 16승 9패, 방어율 3.1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들 제가 아침에 주간에 한화 경기, KT랑 한화 경기 프레뷰를 해드리면서 자, 형들한테 오늘 분명히 이제 한화가 좋아 보이는 경기긴 하다. 다만 폰스 오늘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 제가 세인트루이스 역배를 맞춰드렸던 구간과 동일했던 구간이었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세인트루이스 제가 오늘 역배를 봐드렸던 이유도 이따 뒤에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속구에 대한 대처가 잘 되는 팀들이 꼭 있어. 근데 KT가 강속구 대처가 좀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폰스가 또 이제 일본 시절 때부터도 원정 경기에 좀 약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만큼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경기 볼티모어랑 뉴욕 양키스 같은 경기에도 자 카를로스 로던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위 값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투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16승 9패나 해줄 정도로 뉴욕 양키스에서 이번 시즌 이제 2선발급으로서 1선발은 맥스 프리드니까 2선발급으로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카를로스 로돈이 샌프란시스코 시절 때부터도 문제가 됐던 건 원정 경기에서의 그 불안감, 그러니까 장타가 좀 많이 나왔던 거,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까지 원정 경기에서 심하게 뭐 원정 부진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상대하게 될 홈팀 볼티모어가 강속구 대처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카를로스 로던처럼 9위 가지고 찍어 눌러버리는 형태 같은 이런 팀들에게 생각보다 강점이 있는 게 볼티모어 빠따라는 거지. 제가 오늘 형들 볼티모어 또 역배 잡아드린 거 다들 기억나시죠? 역배데이에 또 역배를 또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로저스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기에 지금 이제 선발 투수 3황 3명의 황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로저스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로저스가 지금 이번 후반기 때 진짜 미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볼티모어 선발 투수는 스가노라고 한다면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이번 시즌 벌써 10승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안정감 자체는 좀 띄고 있다. 다만 이제 볼티모어 스가노의 좀 약점 중에 하나는 이제 볼을 좀 많이 던진다라는 겁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볼을 많이 던지는 건 분명 훌륭하긴 합니다만 다만 이 선수 피홈런 리스크, 일본 투수답게 피홈런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즉 상대 두 투수가 다 좋은 투수예요. 스가노도 좋은 투수고 카를로스 로돈도 분명 좋은 투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어쨌든 저득점 경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이 9.5점대나 떨어졌다라는 것은
카를로스 로돈이 어쨌든 볼티모어 같은 팀에게 상성상 약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가노의 높은 피홈런 리스크는 양키스란 타선에게도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볼티모어 역배에다가 언더를 함께 잡아드리긴 했지만 어제는 누가 봐도 마운드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좀 타격전으로 흘러갈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오늘 양키스 오바 쪽이나 또는 승 그리고 마힌승 쪽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키스가 한번 경기를 가지고 올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어제 또 역배대회에 또 한 번의 역배를 잡아드렸던 구간이 있죠. 바로 시애틀 역배인데, 뭐 다른 것보다도 어제 브라이언 우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가장 잘 던지는 1선발급 투수가 올라왔고요. 시애틀이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더 좋아진다라고 제가 형들한테 분명 어제 강조를 드렸고, 뭐 어제 공수 밸런스가, 투타 밸런스가 훌륭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질만한 이유는 없었던 시애틀이었습니다. 심지어 또 시애틀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너무 좋았잖아요. 오늘 이 경기는 어제 경기의 하위 호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어디야, 제 나왔죠. 저기 헌터 브라운 나왔고 시애틀도 브라이언 우가 나왔기 때문에 양팀 1선발들끼리 격돌을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시애틀 역배에다가 언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게 봐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진 선수들, 그러니까 3선발급 선수들이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언더보다는 이제 점수가 잘 날 수 있다, 어제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역시나 시애틀이 또 한 번 역배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휴스턴이, 저는 빠따가 죽어있는 휴스턴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시애틀이 원정 경기에서 뭐 좋은 빠따값과 그래도 뭐 조지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3선발급에 그래도 좀 훌륭한 투수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애틀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조지컵이 어떻게 보면 5선발이라고 봐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선발급도 아니긴 해요. 뭐 로건 길버트 있죠, 브라이언 우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도 있죠. 그러니까 시애틀은 진짜 좋은 투수가 너무나도 지금 질비하기 때문에, 야, 그냥 시애틀은 진짜 이거 가을 야구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애틀의 역배 한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프랜싱에다가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7.5를 받았기 때문에 언더바가 좀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좀 맞는 것 같고, 역배를 받았다면 시애틀 역배를 보는 게 역시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와 미러키 경기입니다. 자, 사실 어제 미셜롭스키가 올라왔던 미러키였기 때문에, 그리고 미러키가 어쨌든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라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미러키 쪽으로 구매율이 많이 좀 이제 쏠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인트루이스 역배로 승부 금액업을 또 잡아드렸는데, 사실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 메이저리그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분석이 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원정 미셜롭스키와 홈 소니 그레이가 맞붙기 때문에 이거는 소니 그레이가 홈에서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렸고, 배당 오류라 말씀을 드리고 세인트루이스 역배를 가져갔던 거였는데, 자, 오늘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오늘 마이콜라스입니다. 이번 시즌 8승 10패, 방어율 4.8점대고요. 마이콜라스의 문제점도 구위에 대한 문제, 얘도 정말 좋았던 투수였거든요. 2년 전만 해도 마이콜라스 하면 진짜 구위로 찍어 누르던 선수였는데, 뭐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좀 구위가 많이 빠졌습니다. 미러키 선발 투수 오늘 패트릭입니다. 이번 시즌 3승 8패, 방어율 3.6점대입니다. 이 선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패트릭 같은 경우에도 좀 구위 값으로 찍어 누른 형태의 선수긴 한데, 어쨌든 원정 경기가 조금 더 약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이 경기도 오늘만큼이나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인트루이스도 타격, 그리고 미러키도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어쨌든 타격 대 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높은 걸 선호하긴 합니다만, 사실 타격 사이즈는 미러키가 좋은 게 맞긴 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인트루이스가 미셜롭스키를 털어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인트루이스가 강속구 대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루키의 원정 경기 불안 요소는 분명 세인트루이스에게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미셜롭스키를 5이닝부터 그냥 박살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초반에 그냥 조기 퇴근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러키에서 오늘 선발 투수 패트릭은 그런 형태의 유형은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미셜롭스키 내려가자마자 사실 빠따 값이
좀 훅 떨어졌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패트릭의 어떤 그런 로케이션들은 다소 세인트루이스가 좀 고전할 가능성은 있고, 또 미러키의 빠따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니 그레이라는 어떤 제구형 투수한테 조금 분인했다라고 한다면, 마이콜라스 구위값이 떨어진 선수라고 한다면 더더욱 조금 더 타격적인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러키 승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러키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보다는 조금 더 미러키 승이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은 콜로라도랑 에인절스입니다. 이제 콜로라도가 어제 역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쿨타임 돌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콜로라도는 이제 중간중간마다 역배를 때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홈 경기 본인들 쿠어스 필드에서 그냥 쿨타임 한번 돌면은 빠따 때리면 빠따질하면서 역배 한번 칩니다. 어제처럼 그냥 뭐 점수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역배를 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양쪽 선발이요. 콜로라도는 오늘 선발 투수가 마르케즈입니다. 이번 시즌 3승 14패, 방어율 7점대고요. 에인절스 선발 투수는 오늘 카일 헨드릭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0패, 방어율 5점대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이제 웃음이 좀 흐뭇해지는 그런 경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르케즈 같은 경우에는 피장 타율이 이번 시즌 평균 피장 타율 5할 오픈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 32명의 선발 투수 중에 더블헤더 포함해서 32명의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홈런 리스크도 너무나도 큰 선수이기도 하고요. 직전 샌디에고 원정 경기에서도 9이닝간 7실점을 하고 또 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에인절 선발 투수 카일 헨드릭스 또한 뭐 원정 경기 방어율 6점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피장타율, 피홈런 리스크 모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나 직전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3이닝간 9실점을 하고 왔습니다. 양쪽 다 그냥 형들 벌레 투수가 올라오고 쿠어스 필드고 11.5라서 좀 많이 높다라고 판단되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솔직히 11.5 살짝만 오바를 못하면은 한 팀이라도 낼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투수가 워낙 원체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바 하나 찍고,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경기 오바 찍고 재밌게 한번 보세요. 뭐 똥 대 똥 경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오바 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합리적인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제가 형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르마다의 승부에는 낭만이 있다. 뭐 NBA 때도 제가 이제 항상 우리는 승부를 걸고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승부를 걸어서 돈을 많이 걸어서 적중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건데, 이게 그 이상의 뭔가 가치, 그러니까 낭만이 있다라고 제가 형들한테 계속 표현해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제가 주력 몰빵으로 다저스를 꼭 챙겨갔잖아요. 이 이유가 오늘 컷쇼에 어떻게 본다면 홈 경기 마지막 등판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런 경기들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 부여가 들어간 경기들을 승부로 좀 잘 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의미만 들어갔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이런 낭만 있는 경기들을 되게 승부로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좀 배팅을 할 때, 그러니까 걸 때 어쨌든 돈도 따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게 이렇게 좀 만드는 편인데, 오늘 다저스 경기는 진짜 그야말로 낭만 치사량이 정말 초과했던 경기였습니다. 커쇼의 마지막 홈 경기 마지막 경기였는데 2대1로 어쨌든 패전 조건을 갖고 클레이튼 커쇼가 내려갔어요. 근데 5회 그리고 오타니가 바로 3런 포를 조져주면서 4대2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배츠가 백투백 홈런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그야말로 정말 커쇼의 마지막 고별전을 정말 박수로 보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중까지 또 해냈죠. 이런 좀 재미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경기도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어쨌든 다저스나 샌프란시스코나 이 라이벌 매치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저스가 아무래도 홈 경기를 쓰고 있다 보니까 홈런이나 장타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힘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양팀 선발 투수가, 다저스는 타일러 글라스노우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점대,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출발할 때 다저스에서 1선발로 우리가 분류했던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덩 카이웨이입니다. 이 선수 얘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이웨이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7점대인데 얘는 이제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시즌 너무 지금 선발 카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라도 어거지로 자꾸 쓰는 겁니다. 얘가 이제 어쨌든 얘도 구위 값이 워낙 좋고 뭐 삼진율도 좋은 선수긴 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다저스라는 팀은 직선 구종에게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조로운 로케이션에게 강점이 뚜렷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는 다저스 승 마인승 오바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가 연승하면서 이번 시리즈 어쨌든 간에 또 좋은 수입까지 또 만들어낼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축구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원래 정석은 여러분들 이제 전체표를 띄워드리면서 라인업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게 정석이기는 해요. 정석이기는 한데, 일단은 봅시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얼마 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라인들만 조금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뉴욕시티랑 샬럿 경기부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티랑 샬럿 경기인데, 요거 샬럿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대표적으로 원정 경기가 부진하는 팀입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축구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시긴 한데, 제가 또 이제 미국 축구는 2년째 주력 종목으로 다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오게 되면서 조금 더 미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형들이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자, 미국 축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디다 메모해 두시면 돼요. 미국 축구 앞으로 보실 분들은. 자, 첫 번째로 미국 축구라는 이 리그는 땅덩이가 넓습니다. 뭐 다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도 이동거리가 정말 길어요. 그만큼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서로서로 맞붙을 때 이동 시간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번 주처럼 주중 경기가 있는 날에는 좀 타이트한 어떤 그런 경기 일정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홈팀과 원정팀들의 어떤 그런 경기력 편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즉, 홈에서 강팀과 원정에서의 약팀이 정말 뚜렷하게 있어.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업 스포츠입니다. 메이저리그나 NBA를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득점이 많이 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리그를 운영하는 그야말로 상업 스포츠이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는 많은 득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 수비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스타 플레이어들 영입할 때 보면은 대개 1선과 2선 위주로 영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공격력 좋은 팀들이 대개 많은 득점을 하는, 즉 오바의 스포츠다.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나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홈 강팀입니다. 이번 시즌 초중반은 좀 부진했어요. 초중반 좀 부진하면서 홈 경기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홈 경기에서 완벽히 0점을 잡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홈 경기에서 아주 훌륭하게 뭐 4골이나 박으면서 또 승리를 거둬주기도 했고요. 샬럿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미국 축구에서 원정 약팀입니다. 원정에서 정말 약한데 반대로 샬럿도 홈 경기가 정말 강해요. 홈 경기에서는 거의 패배가 없는 수준인데 대부분 패배를 원정 경기에서 했다라는 거. 이거는 저는 뉴욕시티 오늘 뭐 배당 1.8배당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가져가기 괜찮았던 구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중 경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요거 시티 승 보면서 요거 그리고 마인승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랑 뉴 잉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미국 축구를 최근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그러면 미국 축구에서는 어떤 팀이 가장 잘하냐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좀 꼽아 드릴 수 있는 팀들이 몇 팀들이 되는데, 일단 필라델피아 요 팀도 우리가 강팀으로 분류를 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지금 지구 1위기도 하고요.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어쨌든 이제 왕년에 왕조 시절을 또 구축을 했었던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뒤에 뭐 프리베드를 샌디에이고나 또는 내슈빌이나 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강팀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뭐 이제 또 마이애미 이런 팀들 우리가 되게 강팀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뭐냐면 화력이 좋은 팀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가 막 화력으로 마인 막 때려내고 막 의학 죽이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팀의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공격, 수비, 미들라인에 대부분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딱딱딱 갖춰져 있고, 홈 경기에서 공주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마행 비율도 좀 있고, 그리고 극장골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위닝 멘탈리티가 좋은 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최전방에 타이바리보라고 있어. 요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공격의 대부분을 차지한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은 타이바리보와 그리고 다미안이 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공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뉴잉글랜드의 문제점은 수비입니다. 원래 이 팀도 정말 재미없는 축구를 했던 팀이었는데 어쨌든 후반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수비를 열어놓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필라델피아 승 쪽 보면서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필라델피아가 말씀드렸다시피 막 화력이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마헨승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마헨승에다가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애틀랜타와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틀랜타 또한 이제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는 팀이긴 합니다. 이제 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가 조금 부진하긴 하는데 홈 경기에서는 꾸준하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샌디에이고가 이번 시즌부터 새로 합류한 신생팀인데 뭐 어쨌든 이번 시즌 합류하자마자 현 시점 서부 지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수 밸런스부터 뭐 이제 수비까지 완벽하고요. 샌디에이고의 힘은 뭐냐면 원정 경기랑 홈 경기의 전술이 달라요. 홈 경기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원정 경기는 좀 공격적으로 전술을 갖고 이제 경기를 꾸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선의 1선, 2선에 오늘 선수들이 나와줄 수 있느냐, 여기 좀 중요한데 오늘 싹 다 나옵니다. 최전방에 이제 드라이어라고 해서 이 선수가 정말 중요한데 얘가 이제 2선에 어떻게 보면 크랙입니다. 미국 축구에서도 2선을 어쨌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선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돌아왔죠. 바로 고도이라고 해서 중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 드라이어랑 같이 빠른 공격 템포를 담당하는 선수인데 오늘 고도이 돌아왔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또 수비 라인에도 맥네일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 다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오늘 샌디에이고와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편이기도 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샌디에이고는 원정 경기 승리할 때 되게 많은 득점을 동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샌디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야. 원정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축구는 이제 확실하게 원정 어떤 그런 팀들의 약세가 좀 뚜렷한 편이긴 하기 때문에 전 샌디에이고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샌디에이고가 낮 경기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네요. 이게 오늘 낮 경기죠. 자, 그 다음은 콜럼버스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뭐 콜럼버스도 홈 경기 좋은 팀이고 젊은 팀입니다. 많이 뛰는 팀이고요. 토론토는 반대로 조금 이제 나이값이 있는 팀이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역시나 원정 경기 때는 그냥 템백하는 그런 팀이긴 한데 콜럼버스가 초반에 골을 좀 잘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콜럼버스 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2.5기 때문에 차라리 오바가 낫다라고 봐. 콜럼버스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오바를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근데 콜럼버스 마행까지 보기에는 이게 콜럼버스도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햄무 보면서 오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형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좀 이제 미국 축구는 좀 길게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마이애미랑 DC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DC 유나이티드도 완전히 팀 색깔을 바꿨어요. 원래 이제 벤테케 끼고 원정 경기도 홈 경기든 이제 닭공하는 그런 팀이긴 한데 뭐 이번 시즌 특히나 후반기부터는 그냥 원정 경기에서 라인 다 내려놓고 수비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메시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수아레즈가 못 나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다. 마이애미는 마이애미입니다. 최근에 뭐 경기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이제 뭐랄까요 이 리그 안에서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좀 깡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마이애미 보실 분들은 마인승까지 좀 같이 보시고요. 인터 마이애미 승에다가 마인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기에는 DC 유나이티드 성격 자체가 한두 골 먹겠다고 해가지고 라인을 올리는 팀은 아닙니다. 토론토랑은 약간 반대되는 그런 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랜도 시티랑 내슈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또한 사실 내슈빌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오늘 내슈빌이 역배길래 심지어 역배를 좀 크게 받았길래 아니 내슈빌 오늘 핵심 선수가 다 빠지나 해서 봤더니 자, 내슈빌은 딱 요 세 선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최전방 리그 최다 득점자인 서리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또 어떻게 본다면 팀 내 최다 2위 득점자이자 중앙 공격수에서 가장 이제 서리지를 뒷받침해주는 선수 무후타르. 그 다음에 이제 네슈벨의 이번 시즌 정말 초신성처럼 나타난 이 샤흐타르까지, 샤펠버그까지. 샤흐타르는 저기잖아. 축구팀 이름이니까. 샤펠버그까지. 요 세 놈이 다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슈빌이 주중컵 경기가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3일 간격으로 지금 계속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또 직전 경기가 또 원정 경기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인 리스크가 분명 존재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올레도 시티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에서 득점력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양득은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어느 한 놈이라도 한 골을 더 넣으면은 오바가 충분히 날 만한 경기, 오바 괜찮아 보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 경기는 뭐 내슈빌이 밀 만한 게임이 아니긴 합니다. 전체적인 라인업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내슈빌도 지금 리그에서 4위 달려주고 있고요. 전 이거는 내슈빌 역배에다가 프랜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다만 역배 가실 분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들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재미없는 팀입니다. 다만 휴스턴 오늘 최전방 폰스 나올 수 있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 이제 뭐랄까 득점에 좀 기복이 있습니다. 햄무 좋아하시고 고배낭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가보시면 됩니다. 휴스턴 햄무에다가 일반승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캔자스시티랑 밴쿠버입니다. 자, 밴쿠버가 직전 경기 좀 충격의 7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7대0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 축구가 홈이랑 원정에서 확실한 강팀과 약팀이 있어요. 필라델피아도 이제 원정에서 그렇게 약팀은 아닌데 밴쿠버가 홈 경기를 워낙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죠. 다만 오늘은 원정 경기라는 것과 캔자스도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사이즈가 떨어지는 팀은 결코 아니긴 합니다. 이번 시즌 좀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득점은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굳이 밴쿠버 쪽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밴쿠버 이 원정 경기가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캔자스 프랜 승리 쪽 한번 보면서 조심스럽게 역배 한번 터치해보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면은 이게 밴쿠버가 폭발한다라는 건데 캔자스 보시면 언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미네랑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입니다.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뭐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시카고 컵스 원정 경기 가지고 다들 재미를 좀 보고 계실 겁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NBA 때도 그랬습니다만 NBA 때도 시카고 이제 불스는 항상 이제 원정에서 역배랑 오바를 이제 동반했던 그런 경기를 많이 했는데 시카고 파이어스 미국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시카고 파이어스는 원정만 갔다 하면은 화력을 동반한 역배 프렌 오바를 좀 잘 띄우는 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다 배당도 괜찮아요. 프랜싱도 배당 괜찮고 오바도 오히려 역배야. 2.2배를 받았기 때문에 파이어스의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봅시다. 그쵸. 제가 요거 라인업도 지금 형들 보고 있는데 최전방에 원투펀치입니다. 이제 저기 뭐야 쿠이퍼스 그리고 징커나겔 둘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시카고 파이어스는 요 두 놈만 나와주면 돼요. 이 투톱만 나와주면은 기본값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LA 갤럭시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간 구간 요코하마 마리너스를 형들한테 이제 추천해 드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지금 갈 수는 없는 팀이다. 다만 배당이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스코어까지 2대0을 맞춰드리기도 했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 신시내티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크게 득점 편차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신시내티 오늘 받은 배당이 2배당이 넘어갑니다. 물론 LA 갤럭시도 홈에서 강팀이긴 합니다만 신시내티 또한 뭐 사실 리그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최고의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전 이건 이제 배당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시내티 승리 그리고 요거는 햄무 정도 한번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언더오버가 헷갈리긴 하는데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그냥 뭐 배당 보고 들어가실 분들만 신시내티 승리 보시거나 햄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이저리그 총 10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메이저리그 사커 10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메이저리그까지 오늘 전 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조합 좀 확인을 하느라고 이제 아무래도 미축이 승부 금액업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또 이제 늦은 만큼 좋은 결과값으로 보답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전체 이제 분석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조합으로 가져가는 구간에서 성과를 내고 올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조합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유튜브 댓글창 카톡 요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해서 또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킬들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의 구독자 게시판에 고배당 같은 것도 많이 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다들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